늦은 밤, 한 여자가 모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섭니다. 빗방울이 간판 위로 떨어져 흩어지고 바람은 어깨 위로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윤, 31살. 부산 남구에서 재활병원 물리치료사로 일하는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가 마주한 사람은 낯선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시아버지 오도현이었습니다. 믿기 힘든 장면이었죠. 단순한 불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조차 모르게 이어진 은밀한 만남,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서윤의 결혼 생활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남편 한준호는 33살 스타트업에서 제품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죠. 준호는 무난했습니다. 큰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특별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갈등을 회피하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늘 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중요한 순간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곤 했죠. 서윤은 그런 준호의 태도가 답답했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녀가 맞닥뜨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시어머니 한명자였습니다. 58배 나이에 지역 유통 대기업의 부회장으로 일하며 막강한 영향력과 냉철한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었죠. 그녀는 완벽주의자였고 자신의 뜻이 곧 집안의 규칙이었습니다. 서윤은 처음 시댁에 들어갔을 때 그 웅장한 집에 압도되었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의 하얀 저택, 커다란 유리창과 정원, 그리고 수영장까지. 그 순간만큼은 동화 속 공주가 된 듯 했지만 그것은 곧 거짓된 환상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식사 자리에서 명자는 서윤에게 규칙을 말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 식사, 저녁은 반드시 함께. 그리고 마지막 규칙. 그 사람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 순간 서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라 불린 이는 오도현 시아버지였습니다. 전직 소방관으로 불 속에 뛰어들어 수많은 생명을 구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은퇴 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림자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서 도현이 조심스럽게 맛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명자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 또박또박. 듣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서윤은 그때 처음으로 이 집의 공기가 얼마나 차갑고 무자비한지를 느꼈습니다. 준호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공기에 적응한 듯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을 뿐이었죠. 시간이 흐르며 서윤은 점점 이상한 기류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시아버지는 늘 투명인간 취급당했습니다. 말 한마디, 웃음 하나, 식탁에서의 작은 행동조차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빛에 의해 잘려나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밥을 먹고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마치 집안의 유령처럼. 어느 날 새벽 서윤은 우연히 시아버지가 혼자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남은 밥을 홀로 먹고 싱크대에서 조용히 그릇을 씻어두고 방으로 돌아가는 그 뒷모습. 그 순간 서윤의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병원에서 보던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 환자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죠. 존재를 지우고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드러내지 않으려는 듯한 삶. 그것이 바로 오도현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서윤은 그날 이후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비타민 샘플을 조심스럽게 시아버지 방문 앞에 두었고 다음 날 아침 신발장 위에는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고맙다, 잘 먹겠다. 단 2문장. 하지만 그 2문장이 서윤에게는 주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작은 친절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
그러나 집안에서는 누구에게도 따뜻한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 그에게 조금이라도 숨 쉴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서윤의 가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아주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말 대신 눈빛으로, 짧은 고개짓으로, 작은 쪽지로 시어머니의 감시를 피해 이어진 미세한 신호들이 두 사람을 묶었습니다. 도연은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소방관 시절, 아이들을 구했던 기억, 동료를 잃었던 기억, 그리고 집에 돌아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홀로 울었던 기억. 서윤은 그런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결코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이었고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비밀은 언제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서윤과 도연이 병원에서 돌아오던 어느 날 현관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명자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서윤을 향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조심하라고. 그런데 너 점점 선을 넘고 있어. 그날 밤 도연은 작은 가방을 싸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 집은 이제 당신이 지켜. 난 내 목 다 한 것 같으니까.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뒷모습은 오래도록 서윤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집안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침묵했고 명자는 더 노골적으로 서윤을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서윤은 친정집으로 몸을 옮겼고 그곳에서 도연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따뜻한 밥상머리에서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은 순간 문이 열리고 명자와 준호가 들어섭니다. 거실 공기는 얼어붙었고 준호는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체면이란 게 있어야죠. 그 순간 도연은 아들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널 그렇게 키웠냐? 체면이 사람보다 중요하냐? 그날 밤 서윤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어머니 편에 설 거야, 내 편에 설 거야? 하지만 준호는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곧 답이었습니다. 서윤은 결국 결심합니다. 이 결혼을 끝내겠다고.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상담을 받고 소송 후 판결까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 그 순간 서윤은 무너져 있던 삶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 하나만으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역시 40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의 동네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교실이라 부르기엔 초라했지만 아이들의 웃음이 번지면 그 공간은 금세 넓어졌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소식. 그녀는 임신을 했습니다. 생명을 품은 기쁨은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연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잘됐다. 정말 잘됐다. 고맙다. 시간은 흘렀고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윤혜. 빛날 윤, 바다해. 서윤이 좋아하던 바다와 도연이 지켜낸 빛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서윤의 손가락을 잡았을 때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도연은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쳤고 서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명자와 준호의 소식은 더 이상 그녀의 하루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각자의 선택을 하고 있을 테지만 서윤은 자신만의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쉴 수 있었고 웃을 수 있었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도연은 가끔 말했습니다. 서윤아, 우리는 불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어. 그러면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우리는 서로를 비췄어요. 그리고 그날의 등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림자 아래에서 더 밝게 타오르는 작은 불빛.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고 새로운 길이었습니다.